탑이 먼저 권유했다. 이 대마초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연습생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빅뱅의 탑, 이 대마초 흡연 사건이 보신 것처럼 2라운드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먼저 김복중 교수님. 원래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탑 씨도 권유를 받아서 대마초에 손을 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죠. 조사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한 씨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그 대마를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컸던 건 사실은 액상 대마 수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탑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것, 그 한 씨의 것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됐고 지금 1심에서 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받았죠. 그 이후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이 한 씨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누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마약을 권유하고 앞장서서 했고 따라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주범이 누구냐? 네, 그리고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도 크게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서 탑 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 형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거 뒤바뀌어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연습생 한 씨가 항소심 재판 중인데 도령 갑자기 바꿔서 내가 주범이 아니라 탑이 주범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까지 자처해서 하는 거 보면 강 팀장님 굉장히 좀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가장 큰 쟁점이 누가 권유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이미 탑은 1심에서 종결이 된 사건이고 지난 28일 날 이제 한 씨의 경우에 지금 집행유예 훨씬 많죠. 4년을 받고. 3년에 4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봉사 시간도 120시간이나 받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양이 왜냐하면 탑 씨가 재판 때 그 여성 바로 한 씨죠. 한 씨의 권유로 나는 피게 됐다. 그리고 입대 전에 어떤 정신이 없는 술도 취해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에서 권유한 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민 듯한 지금 한 씨의 주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씨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음 달, 한 달 후에 이제 선고가 있는데 그 앞두고 지금 탑 씨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했단 말이죠. 재판 전에부터. 근데 이제 한 씨의 경우에는 걸그룹 연습생이라는 이유로 거의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뭐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내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정말 실체적 진실인지 먼저 당시 입장을 밝혔던 탑 씨의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액상 대마 투혼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주범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씨의 증언,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더 짚어볼게요. 저 화면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연예인 지망생의 한모 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저 빨간색 표시된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권유하는 것이 탑이고 전자담배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누가 진실에 맞다고 김복준 교수님은 뭐 직감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요. 탑의 사건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이제 뭐 탑 씨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형량을 높이 받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은 탑 씨가 주범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더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여성한테 떠밀기 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더 가중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이제 형사처벌 그건 끝났기 때문에요. 다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이? 네, 본인 재판이 그 진행되는 상태에서 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탑으로부터 네가 권유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런다면 이 여성의 형량 역시
지금 받은 것보다 확 깎일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제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 탑이 엄청난 어떤 그 비난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한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한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걸 진작 터트렸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지금 와서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 일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새로 어떻게 재판에 넘기기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모 씨 여성에 대해서 재판이 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 씨가 나와서 증인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했을 때에 이 연습생이 말에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탑의 유죄를 인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네. 물론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 그 말이 맞는지 진실 공방은 사실 이 탑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연예계에서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 씨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이 한 씨의 입장도 이해가 조금은 가는 게 지금 형량을 좀 비교해 보면 같이 대마초를 입혔는데 지금 탑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네. 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같은 혐의인데 변호사님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국 지금 그 네. 공소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탑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3,000원짜리 이 그것을 한 4회 정도 피웠다. 네.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권유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주범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 반면에 이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공소사장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횟수나 어떤 그 투입했는 양 이 부분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씨의 말에 따를 때는 한마디로 몸통은 탑이고 나는 꼬리일 뿐이다. 네. 이것이 뒤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법집 항소심에서 누가 몸통이고 누가 꼬리인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이 재판부의 어떤 실체적 어떤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인터뷰 내용 중에 진솔한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저는 저 내용이 좀 주목이 돼서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탑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 있겠다 싶었다라는 게 저 언론 인터뷰인데 강 팀장님. 네. 두 사람이 원래 교제를 하다가 결별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네, 지금 저렇게 인터뷰에서 한 얘기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한 씨가 그동안 덮고 나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 물론 지금 1심 선고 내용이 탑하고 지금 한 씨의 경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네. 한 씨의 경우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그 탑의 그 재판 선고 내용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한 씨의 경우에는 다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씨는 초범이 갖고 아니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느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그 이제 소속사 지금 탑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1심이 종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는데 굳이 얘기를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그 탑이 처음 한 씨와 만났던 거는 군대 가기 직전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힘들었던 시기에 네. 만났던 뭐 가볍게 만났던. 근데 이제 뭐 과거에 한 씨의 SNS 같은 어떤 단서가 둘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진짜 연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때는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탑이 그 재판 때 마치 본인이 떠안고 가는 듯한 일체 언급 없다가 이제 와서 지금 그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막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뒤늦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한 씨의 SNS 이제 그 문구가 네, 이제 그렇죠. 나오는데 저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더 조금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냐 조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탑이 속한 그 그룹이죠. 이 빅뱅이 과거 방송에서 좀 털어놓은 연애 관련 발언이 또 재조명되면서 예. 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이때 탑이 우리 멤버 중에서 정상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G드래곤이죠. 그 리더가 탑이 제일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탑의 이미지가
이 대마초 사건과 맞물리면서 계속 깎여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탑은 이 사건으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고 네. 또 사실 군복무 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재복무 심사를 거쳐서 추후 거치가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완전히 마친 이후라도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아까 뭐 다시 이제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저 한모 씨가 오늘 주장보다 더 센 주장을 계속해서 뭐 진실을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하면 글쎄 뭐 탑 씨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이 조금이나마 미묘한 변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모 씨의 그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탑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정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대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 법정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어떤 유죄를 판단받게 된 증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탑으로서는 말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은 진술을 뒤집지 않고 예전에 했던 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증거에 의해서 만약에 탑의 증거가 위증이라고 밝혀져 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증으로 처벌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던 그 본인의 재판이 새로 재개가 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결국 커져서 연예계의 진퇴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돼버린 그런 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씨 같은 경우도 뭐 비록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4년. 받았지만 네. 실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둘 사이에 뭔가 지금 무슨 그 틀어진 어긋난 관계가 게 형성된 거고요. 네. 한 씨 입장에서는 탑 씨한테 어떤 형태로건 스크래치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반드시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에 탑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걸 얘기해버리면 위증죄의 처벌도 또 가능해지죠.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였었던 이 탑 씨의 대마초험이 약간의 2라운드 조짐이 있습니다.